너무 제가 아끼는 책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만 알고 싶은 책이지만 그래서 더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다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교사인지, 그리고 사회정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교사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를 많이 하시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감정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감정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만큼 그렇게 효과성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효과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효과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그 교육을 주체하는,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우리 교사들이 어떤 그 감정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깊게 감정 또는 사회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깊게 들어갈 수 없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선생님들. 정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그런 건데,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감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감정 관련된 도서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요. 저도 보면 감정 관련된 책들, 여러 가지 도움받은 책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정말 기본 도서 3권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추천해드리는 감정 도서 3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서는요, 바로 따단, 지금 글씨가 뒤집혀서 나올 텐데,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요, 하임기 너트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임기 너트. 자, 우리가 두 가지 갈래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거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사람은 하임기 너트가 시초고요. 그 다음에 토머스 고든이 나오죠. 뭐 임용 공부나 여러 가지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모 역할 훈련이라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기법 같은 거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교사 역할 훈련도 쓰시고요. 그분이 있고, 또 한 파트 측면으로는 감정 코칭으로서 들어가면 하임기 너트가 시초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임기 너트가 감정 수용의 대화를 처음으로 발견하시고, 네, 그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들어가냐면 존 가트맨 박사가 들어가는데, 존 가트맨 박사는 감정 코칭 5단계를 만드신 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성애 조벽 교수로 이어지는데요. 이 최성애 조벽 교수님은 감정 코칭 5단계를 뇌과학 그리고 심장과학으로 접근하셔서 이렇게 풀어내시는 분들이에요. 어찌됐든 간 그 두 가지 파트에서 둘 다 하임기 너트가 시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하임기 너트라는 사람이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감정을 수용하는 대화를 하는 거를 처음으로 발견하시고 적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부분이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아이들의 감정을 어떻게 내가 수용하는지, 그 대화, 그리고 그 문장 같은 거를 여기 책 전반적으로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설명 자체가요, 계속 사례를 껴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와 하면서 진짜 리스펙이다 하면서 여기 막 적어놨어요. 우와, 헉,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적어놓은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내가 상호작용이 좀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호작용 팁을 많이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이를 망치는 상호작용도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망치는지. 근데 굉장히 뜨끔해요. 왜냐면 저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 책들에 많이 나와 있는 단골 목차가 있죠. 바로 칭찬, 어떻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칭찬이 아이를 망치는지, 뭐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참 정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여기 나온 그 여러 가지 문장들 중에서 제가 저희 학급에 적용하고 싶은 문장을 뽑아서 그걸 조금 변경을 해서 메모에 적은 다음에 다음날에 기간에 갈 때 가지고 가서 그거를 막 입에 붙게 연습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문장 한 문장을 뽑아보자면, 어린이들이 던지는 많은 질문들의 이면에는
이면에는 확신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다.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우리의 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자, 우리 현장에 보면 아이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선생님은 나를 싫어하죠? 또는 막 자기 혼잣말로 난 아닐 거야, 난 안 돼, 막 이런 말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 적용해보죠. 어린이들이 던지는 많은 질문들의 이면에는 선생님 나 싫어하죠? 라는 이면에는 확신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다. 어떤 확신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계속 떠올리면 아이들이 어떤 질문이나 어떤 교사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하던지 간에 저 말의 이면에는 이게 숨어 있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되는 명언으로 제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책은요. 따단! 정서적 흙수저와 정서적 금수저라는 책입니다. 앞서서 언급해드린 하임기 너트, 존 가트맨, 그 다음에 최성애 조벽 교수로 이어진다고 했죠. 그 마지막 최성애 조벽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HD 행복연구소를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요. 감정 코칭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이외에 다양한 과정들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고요. 이 책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제 생각에 애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세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여러 번 읽었는데요.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착이란 무엇인지. 자, 여러분들 애착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네,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보울비 애착 이론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봤을 때 애착이 잘 형성된 사람과 형성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어떤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어떤 금전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생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애착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다양한 사례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사례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례들도 실리기도 하고 새로운 사례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애착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애착 유형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착 유형으로 내가 자라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정말 MBTI보다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애착의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시간도 될 수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의 뒷부분에서는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정서적 금수저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그 부모님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이건데요. 저는 우리 교사가 먼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다. 이걸 좀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정말 커다란 환경인 부모라는 환경이 어떤지를 파악하면서 아이의 정서적인 측면을 조금은 어떻게 케어해 볼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하고 당연히 현재 감정 코칭 자격증도 발급하고 행복씨앗 퍼뜨리고 계시는 조벽 최성애 교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 수용하는 대화, 감정 코칭적 대화에 대해서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추천해드릴 책은요. 빠밤! 감정의 발견이란 책인데요. 이 책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나름 이렇게 생겼어도 독서가 취미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그 책들 중에서 정말 탑5 안에 드는 책이라고 정말 자부할 수 있고 너무 좋아서 저도 3-4번 읽었고요. 올해도 또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제가 아끼는 책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만 알고 싶은 책이지만 그래서 더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감정의 발견인데요. 사실 앞서서 소개해드린 두 권은요. 영유아 교사들이 읽었으면 좋은 책? 이렇게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사실 일반 도서에 속해요. 저는 일반 도서를 읽고 거기서 인사이트 얻어오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책을 쓰신 마크 브레킷
마크 브레킷이라는 이 분은 어렸을 때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는 그거를 별로 막 무시하고 잘 인정을 안 해줬는데, 그때 바로 이 마크라는 사람의 삼촌이 찾아와서 마크,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말로 인해서 이 마크라는 사람이 내 내면을 탐색하게 되고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연구를 하고 지금은 정말 이런 책까지 쓰게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책, 이 책 있죠? 정서적 흑수저와 정서적 금수저에서 강조하고 있는 애착 이론이 이 사람한테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애착 이론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아이를 지지해주는 그 어른이 있다면 그 아이는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마크라는 사람은요, 엄마 아빠 뭐 가정에서는 그러지 못했지만 삼촌이라는 그 지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잘 자라게 됐다는 거를, 그 경험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보면요, 이 감정의 발견 책에는 감정이란 뭔지, 그리고 또 감정은 도대체 왜 있는 건지,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감정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감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이나 또는 편견, 또 그리고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지만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지 등등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책에는 그런 게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카테고리 지은 거 있죠? 사실 여러분들 감정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거 있죠. 뭐 괴로움, 고통, 뭐 후회스러움, 화남, 막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감정이 도대체 생겨나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게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는 신호인지,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해결답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제목 보시면 감정의 발견, 뭔가 굉장히 약간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들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 속에는 감정 관찰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것과 맞닿는 제가 인상 깊은 구절을 이야기해드리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관찰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그 문장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는 부모님들이, 교사가 보세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감정을 관찰해서 이면의 거를, 그 속의 거를 보고 지원하는 어른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사실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들의 그 행동 이면의 거를 본 선생님은 그냥 행동만 본 선생님하고는 완전히 그 지도 전략 자체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게 된다면 그런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정의 발견이란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감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감정의 기본, 기초편인 책들을 제가 추천해 드렸어요. 만약에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린 책들을 3권 다 읽으시겠다 하면 읽는 순서를 추천해 드릴게요. 정서적 흑수저, 금수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아이 사이, 요거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발견을 읽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슷한 분야의 책을 읽다 보면요, 배경 지식이 쌓이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읽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이렇게 3권을 읽어서 배경 지식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다음에는 제가 이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다른 책,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감정 관련된 도서를 또 추천드리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 지식을 쌓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의 감정을 수용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해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의 감정을 수용하는 상호작용을 내가 정말 당연시 여기면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접근의 근간이 되는 너무 재미있고 중요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